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의 정확한 기준, 어떤 경우에 인정이 되는지,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뭐 회사나 가해자가 대응이 안 될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까지 꼭 알아야 할 핵심만 콕 집어서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비법수다의 전우진 농사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들 있으실까요? 뭐 상사에게 아무 이유 없이 혼나고, 단체 독방에서 뭐 모욕적인 말을 듣고, 회식 자리에서 사적인 심부름까지 시키는데 이게 괴롭힘인가? 그냥 참아야 하나? 괴롭힘이 아닌가? 이렇게 고민하셨던 경험이요. 실제 제가 상담 현장에서 진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이거거든요. 제가 이러이러한 뭐 상황을 겪었는데 이게 직장 내 괴롭힘이 맞는 건가요? 먼저 법에서 말하는 직장 내 괴롭힘이 뭔지부터 좀 짚고 가볼게요. 근로기준법에서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거든요. 첫째, 지위나 관계 우위를 이용한 행위일 것. 그러니까 여기서 좀 중요한 거는 똑같이 근로자의 위치에서 대리가 대리를, 뭐 주임이 주임을 이러면 지위상 우위가 인정이 되질 않아요. 그런데 통상 많은 분들이 난 회사에서 나랑 같은 동료가 나를 괴롭혔으니까 직장의 괴롭힘이에요 라고 주장하시는데, 첫 번째 넘어야 될 허들이 나보다 지위상 우위에 있어야 해요. 가해자가. 혹은 관계상 우위에 있어야 하겠다. 둘째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을 것. 셋째, 그로 인해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할 것. 쉽게 말해서 힘 있는 사람이 부당하게 괴롭히고 그로 인해서 내가 고통받거나 일하기 힘들어지면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업무 지시인지 괴롭힘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례를 제가 몇 개 좀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상사가 단체 채팅방에서 뭐 땡땡땡 씨는 요즘 진짜 성의가 없어 라고 공개적으로 저격을 한다. 혹은 야근 후에 퇴근했어요. 그런데 새벽에 또 뭐 일과 관련된 카톡을 보내고 답장 없다고 다음날 질책한다. 혹은 뭐 커피 심부름, 사적인 물건 심부름을 반복적으로 시킨다. 뭐 이러한 경우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이었다면 괴롭힘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반대로 한번 업무적으로 좀 부딪혔어요. 그때 상사가 감정적으로 한번 언성을 좀 높인 경우, 혹은 실제 이 업무적으로 좀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실수한 근로자에 대해서 상사가 왜 이런 실수를 했어? 라고 지적하는 거. 이런 정도는 솔직히 정당한 업무 지시일 가능성이 더 높고요. 단발성 언행은 괴롭히기가 기본적으로는 인정되기가 좀 어려워요. 여기서 팁은 괴롭힘 인정 여부는요, 일단 지속성이 좀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의도가 무엇이었냐. 업무적으로 실제 이 사람이 더 발전하길 바래서 업무 성과를 높이기 위한 의도였는지, 아니면 그런 거와 전혀 상관없이, 업무와 상관없이 이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려고 하였던 건지, 그 의도가 좀 중요하고요. 전체 맥락이 아주 중요합니다. 단순한 다툼이 아니라 반복적인 모욕이나 따돌림이라면 반드시 또 기록을 남기셔야 하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이거는 좀 괴롭힘을 당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증거 수집이에요. 카톡, 문자, 이메일, 녹음 가능한 뭐 대화, 뭐 이런 것도 좀 남기셔야 되고요. 날짜, 시간, 상황을 내가 좀 촘촘히 기록한 메모도 뭐 직접 증거는 될 수 없겠지만 정황 증거는 될 수 있고요.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할 때 보면 저희가 진짜 그 조사 순서가 있어요. 신고인, 그러니까 피해자죠. 피해자 먼저 조사를 하고요. 그 다음 조사하는 게 참고인입니다. 이 참고인이 바로 목격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참고인 진술이 아주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기 때문에 목격자 진술 확보하는 거, 또 내 입장에서, 그러니까 내 편에 서서 거짓 진술이 아니라 내 편에 서서 있는 그대로 사실을 진술해줄 그 참고인을 확보하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뭐 이런 자료들이 있어야 나중에 이제 회사나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할 수가 있어요. 일단 1차적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는 거는 회사에 할 수가 있는데, 이때 이제 10인 이상 사업장은 반드시 취업 규칙을 가지고 있어야 하잖아요. 취업 규칙에는 반드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대응 제도가 규정이 되어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취업 규칙에만 규정해놓고 회사 내부에 실제 없는 경우가 뭐 많기는 많지만, 어쨌든 마련하려고 요즘에 회사들이 많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10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한다면 회사 내부에 신고해 보시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회사에서는 일단 신고가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신속하게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를 해야 하고요. 일단 그 피해가 입증이 되었든 입증이 되지 않았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거나 하는 조치를 좀 취해야 하고 피해자를 일정 부분 보호하는 조치를 좀 취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실상 좀 보면 좀 생각보다 많은 회사가 아니 저게 왜 괴롭힘이야 라고 하면서 묵살하거나 아 그거 오해 아니야? 라고 하면서 괴롭힘에 대해서 좀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 그 스탠스를 보이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러면 이 근로자가 내가 회사에 신고를 한들 회사가 내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조사를 해주겠어? 라는 의문이 들 수 있겠죠. 이럴 때에는 회사에 신고를 하기보다 우리 그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 있잖아요. 노동청에 가서 직접 신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노동청에서 이제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거든요. 그럼 그 담당 감독관한테 이제 신고서를 제출을 하면 감독관이 이 신고서를 접수를 하고 그 신고서의 내용대로 회사에 시정 지시문을 보내요. 뭐 누구누구가 뭐 이러한 대략의 상황을 가지고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했으니 당신들은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해서 몇 날 며칠까지 뭐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세요라고 하는 시정 지시문을 보내거든요. 그럼 회사에서 묵살할 수가 없게 됩니다. 무조건 노동청에서 시정 지시가 나갔기 때문에 그것을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무조건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회사를 못 믿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바로 노동청에 신고하시는 것을 제가 적극 추천을 드려요. 자, 많은 분들이 또 이런 말씀 하세요. 근데 노무사님 신고하면 오히려 회사 내에서 제가 불이익 당할까봐 좀 무섭습니다. 라고 하시는데 맞아요. 솔직히 말하면 현실적으로는 내가 이 회사를 계속 다닐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솔직히 쉽진 않아요. 일단 내가 누군가와 대척 관계에 서야 하고 통상적으로 가해자는 나보다 지위상 우위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이 피해자보다 가해자를 좀 옹호하려는 분위기가 없잖아 있어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우리 근로기준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걸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아니, 그러면 노무사님 제가 신고를 하긴 했는데, 이게 약간 경계에 껴있어서, 직장의 괴롭힘인 듯 아닌 듯한 경계에 껴있어서, 직장의 괴롭힘이라고 인정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럴 땐 저한테 불이익 처분해도 되는 건가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신고를 이유로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직장의 괴롭힘으로 인정이 되고 안 되고의 결과와 상관없이, 신고를 한 자에 대해서 어떠한 불이익 처분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고, 최근에 제가 담당한 사건을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근로자분이 회사에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회사를 못 믿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신고를 하게 되면 조사의 의무는 회사에 부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통상 회사에서 노무사를 섭외를 해서 그 노무사한테 조사를 맡기거든요. 근데 이 근로자 입장에 회사에서 섭외한 노무사가 제출한 결과 보고서를 믿을 수가 없으니까 내가 선임한 노무사도 회사에서 좀 봐달라라고 해서 공동조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저에게 이제 조사를 해달라고 의뢰하신 분은 근로자분이셨어요. 그래서 저는 근로자 측에서 아무래도 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 이건 직장내 괴롭힘이라고 인정하기가 좀 어려웠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저도 좀 근로자분한테는 좀 죄송하지만 저도 이제 양심을 걸고 조사를 해야 되다 보니까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결과 보고서를 냈어요. 그리고 근로자분한테는 충분히 설명을 드렸죠. 이게 왜 인정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그러고 났는데 제가 결과 보고서를 내고 이제 공동조사였으니까 양측이 다 됐죠. 사측 노무사님과 저랑. 근데 결과 보고서를 내고 나서 한 달 반인가 후에 회사가 이 근로자를 해고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은 제가 맡았어요. 그 해고 사건을. 그래서 저는 이 해고가 왜 부당한지에 대해서 주장을 했고, 해고는 이제 부당 해고라고 인정이 됐는데 그 추후에 어떤 저희가 조치를 취했냐면 노동청에 이 사건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 처분이었다. 이 해고 자체가. 그러니 그 회사의 사업주를 처벌해달라라고 노동청에 진정을 냈거든요. 그래서 사업주가 제가 정확하게 벌금이 얼마까지인지는 모르겠는데 약 500만 원 정도일 거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 정도의 벌금형을 이제 선고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해가 가시죠?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자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할 수 없게끔 근로기준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진짜 나는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생각해
무고에 가까운 신고는 하지 마시고요. 내가 정말 좀 억울해라고 생각하시면 하셔도 됩니다. 그 이후부터는 근로기준법이 근로자를 보호할 거예요. 직장 내 괴롭힘은 단순히 마음의 상처만 주는 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장기적으로는 정신건강, 자존감, 심지어는 내 일에 있어 그 커리어까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단 하나예요. 이거 괴롭힘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일단 그것만으로 고민하지 마시고 나중에 내가 이거를 신고를 할 것을 염두를 하시고 기록을 하시거나 증거를 마련하셔서 꼭 상담을 받아보셔라.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노무사인 제가 실제 사례와 법 기준을 바탕으로 많이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꼭 상담 받아보시기를 저는 권유를 드립니다.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고요.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영상 그 설명란의 링크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권리 함께 지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